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원자력 잠수함을 준비하는 한국, 두산중공업의 소형 모듈 원전 수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두산중공업이 미국에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기만, 건설 기간만 어마어마합니다. 5, 6년 이상 걸려요. 건물 짓고 그 안에 기계로 채우고 또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전 크기만큼이 아니라 이 크기를 줄여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자가발전용 아주 적은 도시에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 우려도 더 적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여러 나라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 때 이것을 뛰어들고 있어요. 또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만들 때 그 안에 소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형화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핵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의 소형 모듈 원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두산중공업이 미국에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합니다. 두산중공업이 투자하고 있는 뉴스케일에 이곳의 주 기기 공급사로 지금껏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뉴스케일의 소형 원전 사업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설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아이다호주 발전 용량 6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 12기로 이루어진 총 72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 발전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통과한 NRC 설계 인증 심사 통과는 원전을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국가에도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은 미국 NRC 설계 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전에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전에도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였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에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 인증 심사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를 했죠. 왜? 단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설치를 땅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것이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뉴스케일 파워는 2017년부터 진행된 심사에 5억 달러, 5,912억 원 정도의 돈과 200만 시간의 시간을 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설계 인증의 통과로 뉴스케일은 미국, 캐나다, 체코, 요르단 등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에 약 510억 원의 돈을 투자를 했고 소형 모듈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및 부품 공급 계약도 이미 맺은 상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뉴스케일에 돈으로 투자하고 그 안에 물건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전성, 경제성, 운영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소형 원전은 하나의 용기에 원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료 등 설비를 모두 담은 일체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기도 굉장히 쉽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줄여서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이 대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곳에 소형 원전,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대형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작은 도시까지 대형 원전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형 원전이 필요가 없으면 소형 원전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원전을 지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 안에 설비를 투입하는 식으로 원전 설비가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소형 원전 자체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찍어내듯이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전업계는 이처럼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소형 원전이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까지 이 소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비교에 대한 그림인데요. 발전 용량을 보면 이 양 자체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건설 비용을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핵연료 교체 주기도 이쪽은 18개월, 이건 20년. 어마어마하죠. 냉각 방식은 강제 순환. 이것은 자연 냉각. 소형이기 때문에 자연 냉각이 가능합니다.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방사능 노출 위험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원자력 발전회사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10년 내 소형 원전 나트리움을 상용한 뒤에 미국 전역에 소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금 탱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멈춰설 때 원전으로 만든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구상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자연 에너지, 특히 태양, 풍력 이런 것들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풍력도 바람이 너무 세면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 발생이 안 될 때도 태풍 같은 게 올라와서 너무 빨리 돌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려고 하면 마찰열로 지금 발생을 되잖아요. 이 마찰열로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 바람에는 또한 풍력이 안 맞습니다. 적당한 바람, 그리고 일정한 바람이 제일 좋은데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통 바다에다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태풍의 영향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소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선박이나 가정집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원전 내 개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원전 발전회사 오클러는 1.5메가와트급 초소형 원자로를 지금 개발 중이고, 이런 초소형 원자로의 개발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 업체까지 뛰어들게 된 것이죠. 현재 세계 대형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로사톰, 이 로사톰의 회사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원전 1위입니다. 1위예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로사톰과 중국 핵공업공사, 이 핵공업공사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발전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최근 로사톰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자사 RITM-200 소형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사톰 측은 소형 원전은 기존 전력망과의 연결이 수월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가널성은 공급이 안 되는 그 시기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CNNC도 2025년을 가동을 목표로 소형 원전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빨랐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소형 원전을 수소 생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을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물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산소, O2, 그리고 H2, 이 수소가 나오죠. 이 물 분해하는데 많이 드는 에너지를 이 소형 원전을 통해서 충당을 시키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인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말 차세대의 제트기 엔진 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약 45조 원을 들여서 소형 원전 16기를 짓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소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한 뒤 수소와 탄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항공기용 합성 연료를 개발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이 이건데, 소형 모듈 원전과 원자력 잠수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형 원전 모듈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쓰던 원전이었어요. 말하자면 군사용 원전이 지금 나와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개발이 된 거죠. 특히 우라늄이 아니라 토륨으로 사용되는 소형 원전 모듈을 사용해서 넘치는 에너지로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자력 잠수함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4년의 주기로 핵 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잠행은 가능하나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아스튜브급, 뱅가드급의 PWR 원자로나 시울프급 S6W 원자로는 30년이나 무제한 돌아간다 라고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싣기 때문에 덩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도 3000톤급 이상이 됩니다. 이번 두산중공업의 소형 모듈 원전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만 하면 우리 기술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항공모함 추진하고 있죠. 핵잠수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핵항공모함까지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미국이 허용만 하면 핵잠수함을 보는 날은 머지 않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전까지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더 초소형으로 만들게 되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기술로, 100% 우리 기술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외국계, 특히 미국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수함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핵잠수함을 보는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데 핵잠수함에 만드는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이 아니에요. 핵잠수함은 적어도 3000톤급 이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머리 많은 서해에서는 작동이 잘 안됩니다. 동해안과 이 내부를 거쳐가는 이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핵잠수함을 개발한다 라고 지금 발표한 시기에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이 딱 미국에 수출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시기는 배반하지 않아요. 이 발표도 이 시기와 맞물려 들어간 것이 항상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고 소형 원전 모듈을 소형화를 시키면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로 이제는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 원전 모듈을 만들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대형으로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뱅크였습니다.